안녕하세요. 스라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시원하게 뻗은 철길처럼 막힘없고 가슴 벅찬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철길 위에서 타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40년을 묵묵히 헌신해온 한 수호자. 하지만 세상은 그 정직한 기록을 돈 안 되는 고물이라 비웃으며 소중한 도구와 인생의 일지를 고철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시스템만 믿고 진짜 철길의 주인을 짓밟았던 오만한 자에게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도 통쾌한 인연의 심판. 지금부터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참 고단하셨지요. 창가에 스며드는 붉은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가 아스라이 떠오르는 그런 저녁입니다. 제 이름은 강노인,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평생을 철길 위에서 보낸 늙은 철도 검수원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망치를 볼 때마다 저는 까마득한 옛날 내 고향의 흙냄새가 떠오르곤 합니다. 기차 경적 소리가 울리면 동네 꼬마들과 어울려 철길 옆 코스모스 길을 정신없이 내달리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참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었지요. 저녁놀이 질 때쯤이면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피워 올리던 그 구수하고 매캐한 저녁 짓는 냄새밥 먹어라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 망치 자루를 타고 들려오는 듯합니다. 제 아버지는 참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지셨던 아버지. 저는 청년 시절 그런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었지요. 나도 내 땀 흘려 정직하게 내 가족을 건사하겠노라고. 그렇게 시작한 철도 검수원의 길. 차가운 쇳덩이를 두드리며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일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금강곳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전국 철길을 누비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망치 하나의 의지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켜왔다는 알량한 자부심. 퇴직하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망치 하나와 밤낮 없이 들려오는 기차 소리뿐이네요. 세월은 참 야속하기도 하지요. 어느덧 거울 속에는 제 아버지의 그 깊은 주름을 똑같이 물려받은 고독한 노인이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 주름과 굳은 살이야말로 내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며 묵묵히 버텨온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요.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살 길을 찾아 훌쩍 떠났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북적이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텅 빈 집안에 남는 건 아내와 저, 그리고 째깍거리는 낡은 벽시계 소리뿐이지요.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기도 합니다. 이게 중년 이후의 삶이구나.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연습이구나.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새벽잇을 맞으며 출근할 때 아내가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참 그립습니다. 한평생 철도원 남편 만나서 새벽잠 설치며 도시락을 싸주던 그 사람. 내 뼈마디가 쑤신다 할 때마다 거친 손으로 주물러주던 아내의 따스한 체온이 이 차가운 망치 자루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병을 얻거나 먼저 세상을 뜨고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은 많아도 정작 마음을 나누고 소주 한 잔 기울일 곳은 점점 줄어만 가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기차역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저 기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제게는 살아 숨쉬는 심장 박동 소리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역 주변을 거닐며 현역 시절 쓰던 점검 망치를 보물처럼 닦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자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나사 하나 풀리지 않았을까, 철로가 밤새 무탈한가, 노파심의 철길 주변을 서성이곤 했지요. 그것은 평생을 바친 내 직업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고, 고독을 이겨내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평생을 바친 것들과 천천히 이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무릎을 쓸어내리며 그래도 아직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작은 망치 하나 닦을 힘이 남아있음에 위안을 얻으며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여생을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세상이 참 무섭게도 변해가더군요. 동네에 정겹던 구역사가 헐리고 그 자리에 유리와 금속으로 번쩍이는 초현대식 스마트 역사가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표를 끊어주고 인사를 건네던 자리는 인공지능 기계들이 대신 차지했지요. 편리해졌다고는 하나 사람 냄새가 사라진 그곳은 왠지 모르게 춥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철길 외곽을 돌며 무심코 선로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제게 새로 부임한 젊은 김역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그저 역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불황자 혹은 귀찮은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영감님,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최첨단 역사예요. 이런 낡은 작업복에 녹슨 망치 들고 다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치우세요. 아니면 이 고물 망치들 당장 고철함에 처박을 겁니다. 그 젊은 역장의 날 선 목소리가 귓가에 꽂힐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낡은 망치야! 우리 스마트 역사의 품격을 다 망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40년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가끔 이렇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불청객 취급을 받는 일인가 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낡고 쓸모없는 고물 취급이라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 때 밀려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서러운 말입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 망치가 그날따라 유독 무겁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역장의 모진 말에도 저는 차마 그곳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어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먼 발치에서라도 기차의 소리를 듣고 싶어 역 주변을 맴돌았죠. 하지만 김역장은 자신의 스마트 시스템만이 완벽하다며 당신 같은 노인네의 직관은 이제 쓰레기통에나 어울린다고 매몰차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제 손때를 묻혀 길들여온 수제 타음 점검 망치와 한자 한자 눌렀었던 철길 마모 기록지들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는 냄새나는 고물이라며 코를 막더니 그것들을 기어이 고철 수거함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감님, 요즘은 센서가 0.001mm? 오차까지 다 잡아내요. 이런 구닥다리 망치로 두드려서 뭘 안다고. 이거 다 소음공해니까 내가 대신 치워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역사 근처에서 알랑거리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철함 속으로 곤두박질 친 제 분신 같은 도구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망치가 어떤 망치입니까? 한겨울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쇳소리를 듣게 해준 수백만 승객의 목숨을 지켜온 생명의 소리를 내는 망치였습니다. 차가운 철길 옆에 주저앉아 진흙탕에 뒹구는 낡은 기록지들을 굽은 허리로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자식들 앞에서도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저였는데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새어나오는 오열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40년의 땀과 눈물이 청춘과 인내가 그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만 같았으니까요. 나이 들매 서글픔이란 나의 지난 날을 증명해 주리가 아무도 없다는 지독한 고독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다가 아니듯 데이터와 수치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 삶의 여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역장이 그렇게나 야심차게 도입했다던 차세대 자기부상 열차의 시운전 날이 밝았습니다. 수조원의 국책사업이 걸린 나라 전체가 주목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 모를 미세 진동과 함께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려고 해도 마치 생명체가 비명을 지르듯 찢어지는 굉음을 냈습니다. 역사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역장과 엔지니어들이 사색이 되어 시스템을 뒤졌지만 그 잘난 최첨단 센서와 컴퓨터 모니터에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만 뜰 뿐이었습니다. 기계는 이상이 없다는데 정작 현실의 기차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비명을 질러댔지요.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고 고위 관계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역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데이터 수치에만 기대어 사람의 피와 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무시했던 오만함이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수치는 다 정상이라는데도 온몸이 쑤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학원 보내고 대학 보냈건만 정작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삭막해진 집안 풍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 돈의 액수, 아파트의 평수만 줬다 보면 정작 우리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온기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멈춰버린 그 거대한 기차를 멀리서 바라보며 저는 그런 씁쓸한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조원대 국책 사업이 중단될 절체절명의 위기, 침묵과 혼란만이 감돌던 역사 앞 광장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용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착륙한 것입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세계 최대 철도 기업 라인의 회장 한스 밀러였습니다. 전 세계 철도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살아있는 제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김역장은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화색을 띠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직접 보러 왔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이지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역사의 최첨단 시스템은 김역장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스 회장은 김역장의 인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군중을 헤치고 역사 외곽의 한 구석을 향해 멈춰 섰습니다. 바로 고철암 옆에 쭈그려 앉아 며칠 전 버려졌던 낡은 망치를 옷소매로 조심스레 닦아내고 있던 제 뒷모습이었죠. 한스 회장은 경호원들을 물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네 중년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세월 같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삶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기적 같은 순간 말입니다. 한스 회장의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제 등 뒤에서 멈춰 섰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확인한 한스 회장의 파란 눈동자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인파 앞에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제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스터 강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의 유창한 한국어에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독일의 최고 기술진조차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던 초고속 열차의 치명적인 균열. 당신은 오직 그낡은 망치 소리 하나로 그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의 기업은 끔찍한 대형 사고로 파산하고 말았을 겁니다. 당신의 그 황금의 귀와 정직한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철도, 제국 라인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파견 근무를 갔던 독일에서 수백 번의 두드림 끝에 엔진 하부의 미세한 파열음을 찾아냈던 그 밤. 남들은 다 퇴근하고 포기한 시간, 언손을 불어가며 쇳덩이와 대화하듯 망치질을 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었기에,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에 묵묵히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훈장을 바란 것도 큰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지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놓고도 당연한 도리라며 미소 지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지나 지구 반대편의 이방인이 내 평생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토록 벅찬 찬사를 보내올 줄이야. 억눌러왔던 세월의 서름과 무가치하게 버려졌던 내 직업에 대한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늙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법이니까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가장 놀란 것은 단연 김역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물상 노인이라며 쓰레기 취급하고 멸시했던 그 늙은이가 사실은 전 세계 철도 공학자들이 전설이자 스승으로 우러러보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한스 회장은 제 손에 들린 낡은 망치를 보더니 이것이 고철함에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서늘한 겨울 서리처럼 변했습니다. 그가 김역장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역장, 당신은 디지털, 수치의 화려함만을 맹신할 뿐 진짜 철길에 깃든 영혼과 사람의 땀방울은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군. 기계의 수치만 믿는 자에게 수만 명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법이오. 더구나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업계의 위대한 스승의 자부심을 짓밟은 자가 운영하는 역사에는 단 한 대의 우리 열차도 드릴 수 없소.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이며 나는 전 세계 철도 협회에 당신의 그 오만함과 무례함을 낱낱이 알릴 것이오. 김역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한순간의 오만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통쾌하다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지요. 그 젊은 역장도 어쩌면 속도와 효율만을 강요하는 이 비정한 세상이 만들어낸 괴물일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 같았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는 어쩌면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생명의 무게를 발견할 줄 아는 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김역장은 결국 업계에서 매장당하다시피 떠나야 했고 멈춰섰던 자기 부상 열차는 제가 망치로 하부 프레임의 미세한 결합 불량을 찾아내어 무사히 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스 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여 그 오만했던 스마트 역사를 대한민국 철도 안전교육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곳의 초대 관장직을 맡겨주었지요. 지금 저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푸른 눈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며 지냅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잡한 수식이나 컴퓨터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 낡은 망치를 쥐어주며 눈을 감게 합니다. 감고 차가운 쇳덩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게. 모니터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철이 들려주는 소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네. 자네들의 손끝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뼈에 새기게나. 젊은이들이 제 거친 손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아날로그의 지혜와 따뜻한 인간미가 그들의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 기술과 만날 때 세상은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고집만 내세우기보단 나의 경험을 부드럽게 나누어주고 자식들의 새로운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 비로소 참된 어른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저는 교육관에서 매일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제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늘따라 유독 뼛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드네요. 돈이나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40년 동안 지켜온 정직한 직관과 진심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저는 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합니다. 대단한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구분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젊은 날에 끓어오르던 욕심과 치기를 한꺼풀씩 벗겨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해안을 얻는 과정이니까요. 아픈 곳이 늘어가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는 남의 아픔에 더 쉽게 공감하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평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멀리서 철길을 달리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덜컹 덜컹. 참으로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생명의 소리. 저 기차가 무사히 누군가의 가족을 고향으로 그리운 이의 품으로 데려다주고 있겠지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망치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교만을 경계하고 지나온 삶에 감사하기 위해 매일 저 망치를 바라봅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평안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그리고 묵묵히 버텨내신 여러분. 당신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전설이며 숭고한 역사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대견하다 다독여 주십시오. 남은 여생,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고 매일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미소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